JTM.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JTM입니다. 3월 13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장을 중점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볼게요. 해외 시장은 다우 1.0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7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SVB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와 확산에 대한 공포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예상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이벤트였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0.67% 상승, 코스닥은 0.04% 상승을 했고요.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 1230억을 포함해서 약 3080억 원의 기관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약 1500억 매수,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720억 매수를 포함해서 총 600억을 매도했습니다. 달러의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정도로 내려왔고요. 환율이 내려간 것 대비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섹터와 테마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으로 은행주의 하락이 있었고요. GPT-4 공개 예정 소식으로 AI 테마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법을 공개를 앞두고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의 한중일 협업 확대 소식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상승도 있었네요. 불확실한 금융 리스크를 촉발시킨 SVB 파이낸셜 파산에 대한 생각과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발단은 과도한 국채 투자로 인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증자였고요. 빠른 뱅크런으로 유동성 축소, SVB 파이낸셜에 대한 빠른 파산 결정까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입장 표명과 매각과 매각 불발 시의 예금 보증에 대한 발표,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CPI 언급도 있었죠. 그 와중에 암호화폐 은행인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 소식과 예금 보증의 정부 발표 소식도 있었습니다. 각종 보고서와 기사에서는 은행업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불확실한 리스크이다. 팩트입니다. 대부분 예상하지 않은 이벤트예요. 시장에 작든 크든 영향을 주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빠른 대응과 언론의 내용들. 선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득이 되지 않죠. 통제되고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이번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를 하더라도 발생한 내용 자체가 연속성과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장의 두 가지 해석. 첫 번째 해석은 리스크는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은 25bp 또는 동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해석들로 오늘 국내 증시는 갭 하락 후에 빠른 반등이 있었고요. 국내 증시는 수급에 매우 취약합니다. 외국인의 놀이터, 눈치만 보는 기관, 항상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급한 개인들. 오늘 국내 현물 시장은 달러의 하락 대비 외국인의 매수세는 크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를 제외한 기관이 조금 매수를 했고요. 지수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 투자 신탁에서 물량을 받았네요. 대차 거래 잔고는 늘어나는 추세, 공매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오늘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관련 수급 주체인 기관의 종목 수급은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200 2배 인버스네요. 상하방 양쪽 매수 확인 한번 해보고요. 수급에서는 이렇다 할 상방의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번 SBB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은
확실해 보이고요. 추가로 파산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현실이 된 일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도 2금융, 3금융권의 부동산 PF 부실 위험도 상당하고요. 국내 상장 기업에서도 감당되지 않는 재무 리스크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죠. 수익 창출이 주식 투자의 목적이고요. 시장은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과 내일 CPI의 낮아진 지표를 토대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상승을 해도 그 룸이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 이번 사태가 완전히 진전이 되고 지수 레벨이 올라간다. 그때 가서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오른 이유가 있고 오른 상황에 맞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트상 저점이나 전저점, 추세상 발목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평소 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고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은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꼭 기억을 해야 하고요. 실전 매매에서도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0.25%를 하든 동결을 하든 CPI 지수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의 해석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해석에 대응을 하는 것이 수익을 내기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되겠죠.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 현금 비중 60% 가지고 있었고요. 종목 축소와 비중 축소를 통해서 65% 정도 만들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현금화를 더 시켜서 현재 현금 비중은 70%입니다. 다행히 오늘 반등을 해줘서 하락장의 매도는 아니었어요. 재무 상태가 악화된 성장주의 축소, 성장성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종목, 인테리어, 시멘트주 짧게 손절했고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창업투자 회사, 손절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고 자산 가치가 튼튼하고 이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매수를 했고요. 오늘 매매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고 결과도 본인의 몫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시장에 최소 5년 이상 미중 분쟁과 금리 격차 확대 기간을 겪어본 투자자들은 잘 알겠지만 2020년 상승장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은 작년에 많이 겪으셨을 것 같고요. 기업의 펀더멘탈만으로는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보셔야 하고요. 어쨌든 저는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시장에 이번과 같은 돌발성 악재 상황에서는 리스크 베팅보다는 리스크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내일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방향 자체는 현금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해외 증시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환율적인 부분까지 반영이 되었을 때 내일 우리 시장 수급에 외국인의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식 비중은 조금 축소할 예정이고요. 만약 개인이 물량을 받쳐준다면 더 많은 주식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에요. 이번 한 주 어려운 시장인 건 맞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3월 전체 수익률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명한 매매 전략으로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